2021년 10월 3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보기 1번 현금, 통화, 주화지폐, 타임 발행수표, 우편한 증서 등. 2번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국채, 공채사채.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보기 4번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정답은 2번입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인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율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율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 과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1번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보기 2번 소모품비, 비용입니다. 보기 3번, 보기 4번은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은 부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 1번 영업사원 여비교통비, 이거는 맞습니다. 판관비죠. 2번 영업사원 급여, 얘도 맞습니다. 얘도 판매비 일반관리비 판관비입니다. 보기 3번 영업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영업용이니까 맞죠. 보기 4번 영업용 승용차 처분 손실. 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영업용으로 승용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하고요. 매년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감가상각해서 차가 판매 관리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할 때 발생되는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A. 단기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는 사무실 임차료 40만원. 단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랬으므로, 그럴 때 결산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차료 40차변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40, 이렇게 되는 거죠. B. 단기 지급된 비용 중 차기로 이율되는 보험료 10만원. 단기에 지급된 비용인데 차기로 이율됐다는 말은 해당되는 비용이 단기에 발생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준 거죠, 미리. 이럴 때 해당되는 그 비용, 보험료는 비용에서 차감하시고요. 자, 비용에서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써야 되죠. 그 비용은 내년 거 비용 미리 줬다고 해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 현금 10만원을 당제금 계좌에 입금하다. 차변의 당제금, 대변의 현금.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산만 나왔으므로 교환 거래입니다. 비품 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 현금. 차변과 대변 중에 오로지 비용과 수익 계정만 나오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4번 상품 10만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과 운반비 5천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 분개하면 상품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하죠. 네. 지급하지 못한 거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죠. 자, 얘는요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교환 거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을 알려면은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둘을 알아내서 그 차액이 처분이익 처분손실이므로 그 차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금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겁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원가는요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걸 말해요. 기초자산 금액이라는 말은 전기에 유형자산이 이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기께 이율됐다는 말은 전기껏 취득한 게 이율돼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 자본적 지출 금액 200만원은 자산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 이렇게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서 500을 빼면 700만원이 되는데 이 700만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처분 금액은 6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700만원짜리를 600에 팔았으므로 100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손실 100만원이 발생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정답은 4번입니다. 비유동 부채 시험에 잘 나오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보기에는 장기 차입금 외에도 사채,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한테 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4개를 암기하시면 좋아요. 주로 비유동부채 나올 때 이 4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유동부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서 이 4개를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바드러움 차변은 상품, 제품을 팔고 즉 재고자산을 팔고 엄을 받았을 때죠. 그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보험으로 지급하다.
자, 얘는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에 가지고 있던 어음, 거래처한테 받아둔 어음이었으니까 받을 어음이거든요. 그걸 빼서 양도한 거예요. 차변에 있는 거 고르라고 그러는데 대변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상품을 5만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얘가 받을 어음 차변이고 대변이 상품 매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8번에 2번이 됩니다. 보기 3번 볼까요? 비품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2개월 만기 약속금을 발행해 지급하다.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 외의 거래 시에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는 미지급금을 쓰죠. 따라서 계정 과목 자체에 받을음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보기 4번 비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 마찬가지로 얘도 재고자산을 판매한 게 아닌 상태에서 받을음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받을음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부채 찾아서 도하시면 되죠. 자,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이렇게 더하면 돼요.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따라서 5개 더하시면 9번의 정답은 700만원 2번이 됩니다. 부채 계정 과목 중에서 특히 유동부채 계정 과목은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을 150만원에 구매하고 현금으로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를 제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업무용 노트북 회계 처리할 때 비품으로 처리하죠. 발생된 배송비도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품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차변의 비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준 거는 현금이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는 카드는 외상이고, 비품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비품, 미지급금, 현금,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복류생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11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금이 120만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기초 자본금에 다음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총 수익은 더하고 총 비용을 뺍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기말 자본금인데 여기에다 추가로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추가 출자금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가 가져간 돈이 있다면 얘는 빼는 거죠. 혹시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기말 자본금이 돼요. 이 기말 자본금이 지금 120이라고 말한 거예요. 얘가 120, 얘가 120이라고 말한 거고, 나머지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총 수익 이렇게, 총 비용 이렇게, 추가 출자액 이렇게, 인출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120만원에서 빼면 기초 자본금이 나오겠죠. 자, 계산은 계산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암산도 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번 9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53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760만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6,700만원. 이 세 개의 자료를 가지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지고 이게 매출원가 자료네요. 예. 매출 총이익이 470이라면 상품 매출액은,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모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를 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전기에 판매하지 못하고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매입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팔려 나간 거죠. 팔려 나간 매출원가는 전기에 팔지 못하고 이월된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이 두 개를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팔지 못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팔려 나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요. 예. 이렇게 53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7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예요? 760. 매출원가 구해볼까요? 이렇게 매출원가 구하면 6,470만원이 나오네요. 예.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래요? 470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액은 따라서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플러스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6,470만원, 470만원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6,940만원.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매출원가의 공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단기 순이익까지 외우면 좋은데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영업이익까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기를 해 가셔야 돼요. 예. 이해하면 암기하기 좀 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단기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는 2만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원인 경우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단 전기 2월 미지급 임차료는 없어.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가 12만원이래요. 그러면은 올해 발생된 임차료는 12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중에서 미지급된 임차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미지급 임차료가 2만원 이렇게 되면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가 돼요? 12만원, 2만원이니까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예, 10만원. 예. 차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한 거는 10만원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것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재고자산 관련해서 취득원가에 더하는 게 있고 차감하는 게 있죠. 더하는 거는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다른 말로 재비용, 운임 같은 거 다 더해요. 운임도. 그리고 이제 세 개를 빼게 되는데 차감되는 거 세 개가 사업 물건이 하자가 생겨서 반품한 거. 그 다음에 사업 물건의 하자 불량으로 깎은 거.
매입의 누리.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깎은 거 매입 할인. 이렇게 3개 빼요. 3개 빼는 거 이렇게 차감해서 재고자산의 순 취득 금액을 구하게 돼요. 즉 좀 더 적으면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원가는 좀 더 적으면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매입한 원가에다가 재비용 더하고 반품 애누리 할인 이렇게 빼면 이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취득원가에 더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매입원가에 이렇게 더한다는 거고, 취득원가에서 뺀다 이런 말은 그 매입한 금액에서 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차감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죠. 참고로 매입의 운임은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비용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운반비는 취득원가 관계가 없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예요. 그래서 얘는 판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매출과 관계돼서 발생된 운임, 당사가 재고자산을 팔 때 발생된 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2번.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5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자 보이니까 보이게 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만원에 100만원에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렇습니다.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은 원인 파악이 안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자비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회계 처리하면 잡손실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잡손실은 차변에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이니까 그래요. 비용의 발생이고, 현금 과부족은 이제 대변에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산이고, 자산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하나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잡손실은 비용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순이익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의 감소, 이렇게 보기가 정답이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산문구는 문구 및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문구 및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자, 1번. 다음은 장산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체크해야 될 걸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그리고 세무서 이렇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날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날은 회사 등록에 입력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프로그램 띄우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장산문구 책을 봐주셔야지 돼요. 책을 보면서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과세자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죠. 네, 개인기업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 틀렸죠? 수정을 합니다. 예, 클릭하고 지문에 맞춰서 그대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상호 장산문구 맞아요. 그 다음에 김문기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17번 봐보세요. 2013년 3월 15일 맞고요.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틀리죠? 예, 고쳐주시면 돼요. 부산광역시 해운도의 구까지는 맞거든요. 뒷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뒷부분 수정을 위해서 더블 클릭하시고 뒤에를 고쳐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랬으니까 주소를 직접 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태 도소매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 틀렸죠? 문구 및 잡아야 되는데 신발 의류 잡아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수정합니다. 지문대로 그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서 해운대 세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장인 이렇게 21번 해운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창을 끄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냥 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산문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하나씩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지문을 보고 이렇게 하나씩 봐주시면 돼요. 현금 3천만원부터 하나씩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보실 때 외상매출금과 그 대손충당금은 좌측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우측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3천만원, 당좌예금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봐가는 겁니다. 보통예금 1,000만원, 외상매출금 2,500만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30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받으러옴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건물과 그 건물 감가상각누계액도 왼쪽 거 보는 겁니다. 오른쪽 거 보는 거 아니고요. 자, 계속 짚어가면서 보는 거니까요. 짚어가면서 보는 거니까 내려가 보면서 봐봐요. 이렇게 현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 1,000만원인데 150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1,000만원으로 바꿉니다. 자, 계속 확인합니다. 예. 이렇게 쭉 내려가요. 예. 자, 보시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자산 쪽에 입력이 안 된 거는 그 밑에 자산 맨 밑에 빈칸에다 넣으시면 돼요. 감가라고 치시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합니다. 누락된 금액 150을 입력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을 건물 바로 밑으로 넣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코드 순으로 정렬되므로 보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누르지 않아도 어차피 껐다가 켜면은 이렇게 코드 순으로 정렬됩니다.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 상단의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맞네요. 다 맞으면 밑에서 전체 금액 합계를 확인하세요. 지문하고 같은지. 네, 같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와서 부채 및 자본을 봅니다. 외상 매입금부터 쭉 보시면 돼요. 지급어음이 틀렸죠? 지급어음을 1100으로 고칩니다. 자, 맞아요. 지문하고 똑같이 일치되고 두 개가 일치되면 대차 차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기순이익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기말 자본금에 단기순이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장산문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자, 정기분 재무제표 맨 밑에가 아니라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합니다.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정기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의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즉 정기거 발생된 계정 과목 잔액에 대해서 거래처를 넣어주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대여금을 좌측에서 선택합니다. 자, 우측에 거래처 확인합니다. 석동상사 맞고 충남상해 맞고 그 다음에 남서상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영상사로 들어가 있죠. 수정합니다. 자, 수정하실 때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한글 쳐보시면 한글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코드 자리에 한글이 입력이 안 되면 상단에 이렇게 코드 F2를 누릅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하시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금액은 맞아요. 350. 좌측에 있는 단기 대여금 1000만원과 우측에 있는 거래처 거 금액 다 합친 1000만원은 항상 일치돼야 되고요. 일치가 되면 차액은 0이 됩니다. 차액이 꼭 0으로 떨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좌측에 단기 차액금 누르고 거래처 확인합니다. 용광상사 10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거든요. 고칩니다. 하나은행 맞고 기업은행 맞습니다. 차액이 0인 거 확인하고 창을 닫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 거래처인 시티공업 주식회사와 조이럭 전공 주식회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단 사업장 소재지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직접 입력할 것. 주소는 직접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 두 개가 일반 거래처니까 일반 거래처 하단에다가 지문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자,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넣습니다. 유형 매입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계속 이어서 넣겠습니다. 지문하고 똑같이 띄어쓰기 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유형이 매출이었습니다. 자, 다 넣었으니까 창을 닫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지문에 맞춰서 7월 1일이라고 치시고요. 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기에 대손 처리한 핑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0만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써야 돼요. 자산의 증가이므로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10만원. 이게 어떤 돈이 들어온 거냐면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거예요. 즉 작년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손 처리한 겁니다.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대손 처리했을 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10만원 빼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정기에 대손 처리한 대금이 단기에 회수되면 해당되는 그 돈은 일단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변 대손 충당금 써야 돼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외상 매출금은 정기에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금 일부 회수된 게 있으니까 이걸 차감한 나머지로 추가로 보충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거 들어온 거니까요.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대손이라고 치시면 대손 충당금 볼 수 있는데 외상매출금 걸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10만원 넣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칠 거면 이렇게 많이 떠요. 외상매출금 거 고릅니다. 그리고 10만원.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므로요. 거래처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암기하셔야 돼요.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대금이 들어오면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 자, 2번입니다. 7월 24일. 자, 7월 24일이라고 칩니다. 당점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50. 이 차량 운반구를 금성중고 자동차에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 받기로 하다. 자,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에 제일 먼저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그것부터 계산하시고 회계 처리하셔야지 좋아요. 장부금액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장부금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700에서 250 빼면 450만원짜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500에 팔았으니까 50만원 더 받고 판 거죠. 그 50만원 이 차액은
유형자산을 비싸게 팔았으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해보면요. 차량 운반구는 처분했으니까 대변했습니다.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7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결산시에 대변에 써놓기 때문에 처분할 때 차변으로 옮겨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얘가 차변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얘가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자산이 증가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다는 받은 돈을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받은 돈을 써야 돼요. 일주일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리고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상품이 아닐 때 나중에 받을 돈은 미수금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500만원 쓰게 되죠. 자, 비싸게 판 거는 수익이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50. 각각 차대가 750만원씩 일치되게 되고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미수금의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되고 거래처 이름은 금성중고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입력하시면 돼요. 많이 연습하시면 이거 쓸 시간이 됩니다. 자, 입력은 차변, 대변 순서 상관없이 넣어도 되는데 다 분개를 해놨으니까 차변 넣고 대변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라고 쳐서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운반구 거 골라줍니다. 209번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치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므로 금성중고자동차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가서 차량 운반구 700만원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확인합니다. 자, 시험 보실 때는 입력시 유의사항 보고하는 건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입력시 유의사항은 적요 입력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넣는 건데 반드시 코드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한 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 받았다. 자, 받은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보통예금 1000만원. 자, 이거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거죠. 차입한 거 2년 후에 상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죠. 거래처는 돈을 빌린 한국은행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한국은행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영업사원 김진희의 7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영업사원의 급여는 급여로 처리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니까요, 예, 급여하고 이런 기본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당들의 이름이 있어요. 예, 좌측의 이름을 여러분 회계 처리하실 때 이렇게 상여금을 뺀 거는 영업부 직원 거 급여, 상여금은 별도로 상여금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다 합쳐서. 그리고 오른쪽에 공제한 거는요, 이거 급여 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할 거예요. 국가나 기관에.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거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해오시면 돼요. 예수금은 부채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 180, 대변의 예수금 땡 금액은 보이죠? 25만 2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입력하면 급여 180, 그 다음에 예수금 25만 2천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54만 8천 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8월 28일입니다.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세진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는 계약금만 처리하면 되겠죠? 계약금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1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 이름은 자, 지급한 것이므로 선급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선급금은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입니다. 채권에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세진상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 대변을 입력하시면 돼요. 차변의 선급금, 세진상사 입력하시고 금액 1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9월 8일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은하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아래와 같이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카드 대금을 확인해 보세요. 11만원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직원 단합 때 회식은요, 이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로 해야 되겠죠. 자, 비용은 차변에 쓰라고 그랬어요.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면 카드는 외상입니다. 외상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매입 시에는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사올 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고 그랬으므로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부채고요.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므로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카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보면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카드사는 국민카드 11만원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9월 12일 영업부 사원 채영업으로부터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전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원 지급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 자, 출장 갈 때 어림잡아서 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출장 갔다가 이제 복귀해서 다음과 같은 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출장 시에 쓴 거는 금액이 확정되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매관리비, 이 금액을 계산해요. 21만원. 자, 가지급금은 없애버려야 되죠. 가지급금은 지급했을 때 차변에 썼다가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면 없애는 건데요.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깐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20만원 빼고 자산의 감소. 부족한 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20만원 줬는데 21만원 쓰고 왔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의 감소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비교통비 21만원, 그 다음에 가지급금 2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한진 킥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킥으로 보냈다.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당사가 부담한 운임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의 이름은 운반비죠.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므로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 운임은 25,000원.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자, 이거 차변의 계정가복 하나, 대변의 현금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출금전표. 출금전표는 1번이죠. 또 대체전표로도 입력돼요. 대체전표는 차변 3번, 대변 4번으로 넣는 거예요. 시험 볼 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전표를 사용해서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출금전표, 대체전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든지 하나의 거래로 하나의 전표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출금전표를 선택하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 하나만 넣으면 되고요. 대체전표로 입력하시려면 2번 넣으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출금으로 넣으면 현금은 입력 안 해도 현금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첫 번째 9월 20일, 9월 20일을 칩니다. 자, 입력된 내용 확인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거래처 재송문구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수표 500만원을 받은 회계 처리는 실제 재송문구에 외상매출금 500만원이 재송문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좌수표를 여러분 받으면,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잘 맞아요. 근데 계약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외상매출금 받은 거래요. 그러면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죠. 근데 외상매출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건데요. 거래처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11월 29일입니다.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 처리하는 지출을 말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 처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자산은 건물이니까 건물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비용 처리, 수선비로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했습니다. 비용 처리는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일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됨. 자, 그 다음에 결산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수동하고 자동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해 준다고 해서 자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 결산 분개 프로그램 전산회계 2급의 3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정리분계, 재고자산 정리분계, 상품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이거 자동으로 쓰시는 거 해야지 편해요. 여러분이 직접 하려면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 한참 걸릴 거예요. 대손충당금 이게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가상각 분개하는 거, 감가상각비. 이 세 개가 자동이에요. 즉 재고자산 정리,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통해서 대손상각 분개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분개하는 거, 이 세 개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하고 분개해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편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죠. 자, 그거 아닌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걸 수동 결산 분개라고 합니다. 수동 결산 분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분개를 그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순서대로 푸시는 게 아니라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야 돼요. 자, 1번 이자 나왔어요. 예,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까 자동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실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5만원 많다는 걸 발견했대요. 이런 거 수동이죠. 자동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거 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상품 재고 팔려 나가는 거 회계 처리한 거,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자동이죠. 그럼 1, 2번은 여러분이 분개해서 프로그램에 직접 넣고, 3, 4번은 자동으로 분개해 줄 거니까요,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번은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산 정리사항이죠. 12월 31일에다가 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 2번을 먼저 풀어야 돼요. 수동이므로. 자, 1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12월분 이자 12만원은 차기 1월 2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자는 단기 건데요, 지급은 다음 연도에 할 거래요. 수익과 비용은요, 단기에 발생이 된 거면 단기에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 이자는 단기에 발생된 비용이 맞아요. 그래서 단기에다가 지급이 다음 연도를 할지라도 비용 잡아야 돼요. 12만원 비용의 발생. 비용이 발생됐는데 그게 단기 거 비용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못하면 대변에다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이름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계정은 단기에 발생된 비용이 지급일이 아니어서 다음 연도에 지급할 때 그 비용 발생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 과목입니다.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문제 여러 번 풀어서 숙달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현금의 실제 금액이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즉 실제는 금고에 있는 걸 말하죠.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5만원이 많대요. 장부에 있는 돈하고 금고에 있는 돈은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 일치 안 되는 걸 언제 확인했어요? 결산일날. 원인을 알 수 없대요. 만약에 일치가 안 되는 걸 결산일 전에 알았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치가 안 되는 걸 만약에 결산 시에 알았다면 즉시 남는 거는 잡이익으로 부족한 거는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요,
돈이 남는 거니까 장부에다가 현금 5만원 써서 금고하고 일치시키고, 이 5만원은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면 입금전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입금전표 씁니다. 시험 볼 때 차변에 현금 하나, 대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면 입금전표로, 입금전표 싫으면 대체전표 쓸 수 있어요. 대체전표는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예요. 번호 3, 4번으로. 입금전표는 2번으로 넣는 거고. 입금전표로 넣으시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대변에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차변, 대변 넣으시든지 입금으로 넣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입금으로 넣어볼게요. 입금으로 넣으시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현금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차변, 대변 넣으시려면 두 번 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요. 자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동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 자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기간의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 맞춰서 차례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 두 개만 설정한대요. 이 두 개를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개를 밑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여기에다가 설정할 금액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분개해요. 자, 이거는 원래 계산을 해서 넣는 건데 프로그램 메뉴의 상단에 대손삼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만 할 거니까요. 퍼센트 대손율 확인하시고 대손율 1% 아니면 고쳐야 돼요. 나머지는 충당금 설정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는 지워버려야 돼요. 지울 때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0이라고 칩니다. 두 개만 남겨놓고요. 설정할 금액은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확인하시고 39만 8,500원, 25만 9천원이 설정할 금액이에요. 결산 반영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말에 상품 재고 창고에 가서 실사한 걸 말해요. 400만원어치가 있다. 400만원어치가 있다는 거는 남은 건 팔렸다는 거예요. 그 팔린 회계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프로그램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상단에 가보시면 있어요. 여기에다가 창고에 있는 400만원 넣으면 얘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한 다음에 우리가 400만원 넣어주면 이걸 빼서 팔려나간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계산한 거 보이시죠? 예. 계산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예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결차 결대로 들어갑니다. 결차 궤도로 들어가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주식회사 코스모스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장부조회 해법을 참고해서 빠른 장부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잔액 탭에서 날짜를 5월 31일 두 번을 칩니다. 5월 30일 현재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자,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을 치시고요. 코드 번호 알면 코드 번호 쓰시고 모르면 옆에 말풍선 버튼 누르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알고 싶은 거래처, 주식회사 코스모스를 2번 입력합니다. 여기에 한번, 여기에 한번. 코드번호 모르니까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코스모스라고 쳐가지고 2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잔액을 보시면 첫 번째 정답 185만원이 됩니다. 이 185만원을 시험지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안 메뉴에다 입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2번입니다. 단기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정기 거하고 단기 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합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년 거하고 단기 거 이렇게 비교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따로따로 두 개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장부를 가시는 건데요. 결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보고서가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이제 정기하고 단기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월 치시면 정기 거하고요. 정기 12월 31일 거하고 단기는 6월 쳤으니까 단기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액을 보면 돼요. 이렇게 매출액 보이고 정기 거도 매출액 보이죠. 이렇게. 자, 얼마나 증가했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단기 거에서 정기 거 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계산기는 복사해서 붙여서 쓰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요. 이게 직접 치지 마시고 복사해서 붙일 수 있어요. 그게 더 빨라요. 일반용 계산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반용 계산기 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얘는 컨트롤 C, 그 데이터 있는 거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빼기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그 증가액 나오죠? 1억 5,606만원 이렇게. 물론 일반용 계산기로 하셔도 돼요. 이 복사해서 붙이기가 안 되면 그거는 일반용 계산기로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4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상호와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얘도 1번하고 똑같이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 4월 말일 30일을 입력합니다. 자, 이번엔 외상매출금 알고 싶다니까 외상매출금 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야 돼요. 1번에서는 코스모스 걸 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서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을,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거래처란에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고 싶을 때 거래처란에서 각각 엔터 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상호와 거래처 명의죠. 금액은 얼마인가. 잔액이 제일 큰 걸 찾아요. 얘가 제일 크죠. 상호를 확인합니다. 해왕성 상사 써놓고 금액은 1350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